안녕하세요, 숫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언박싱 영상에 이어 조금 더 상세한 사용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FX3에게 가졌던 시네마 카메라로서의 기대와 실제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손이 안 가느는 구리다가 아니라 편하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장에서 촬영 감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의사소통입니다.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씬을 구성하고 컷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카메라도 세팅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큰 규모의 현장에서 많은 조수들이 각자 촬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분담하여 맡아주기 때문에 촬영 감독은 본인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고 그러한 협업의 결과로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적은 예산과 제한된 인원으로 촬영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 스텝 모두가 1인 다역을 소화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비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들을 빠르게 체크하고 간편하게 수정하는 것은 작업의 효율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FX3 외관에는 다양한 버튼들이 존재합니다. 이 버튼들은 사용자의 편의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FX3는 이 각 버튼들의 커스텀도 제공하지만 촬영 세팅값의 저장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화질, 프레임 레이트, 컬러 등 자주 사용하는 세팅값을 지정하고 촬영 설정 등록에 들어가셔서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모드로 들어가 저장된 설정을 바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팅으로 다음날 다시 촬영을 시작해야 한다면 충분히 활용성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포커스 풀러는 촬영팀의 포지션을 넘어 하나의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포커스는 촬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확하게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물론 상황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혼자 앵글을 잡으며 포커스를 맞출 수는 있지만 피사체가 이동하거나 카메라가 움직이는 경우 정밀함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니의 오토포커스는 게임 체인저로 이제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소니 GM 렌즈를 사용한다면 초점 고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원하는 타이밍에 초점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더 풍부하게 감정이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네마 카메라이긴 하지만 기동성이 좋은 FX3는 여행을 가거나 일상을 기록하기에 굉장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삼각대나 짐벌 등 부가 장비 없이 바디와 렌즈만 가볍게 챙겨나가 촬영을 해보니 손떨림 방지에 관한 기능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바디 자체에서 손떨림 방지 기능 중 액티브와 표준을 선택할 수 있는데 둘 다 웬만한 흔들림은 잘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카탈리스트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카탈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떨림 방지 기능은 꺼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정말 신기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흔들린 영상도 쉽게 보정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XAVC SI 코덱은 카탈리스트에서 지원하지 않으니 꼭 XAVC S 또는 XAVC HS 코덱을 사용해야 합니다. FX3와 신형 2470GM2 그리고 50mm GM 렌즈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두 렌즈 모두 알려진 것처럼 정말 뛰어난 해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형 2470 GM2 렌즈는 꼭 칭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밝다는 소니의 슬로건처럼 이전 2470도 무겁다는 생각은 못 해봤지만 이번 GM2는 정말 컴팩트하고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줌렌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렌즈 외곽 비네팅이나 해상력 저하와 같은 줌렌즈가 가지는 단점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50mm는 인물 촬영에 적합하여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화각입니다. 다른 리뷰들을 보며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인물 프로필 촬영을 진행하며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촬영에 들어가도 현장에서는 많은 변수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상황과 타협하여야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아쉬움을 채워줄 만큼 기술의 발전과 함께 2D, 3D, 색보정 등의 후반 워크플로우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치만 아무리 좋은 후반 기술도 좋지 못한 촬영본을 새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촬영할 때 잘 찍어야 하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촬영을 할 때 기술적으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풍부한 개조와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입니다. 혼자 모든 걸 기획하고 아웃풋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후반 작업자와 클라이언트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FX3는 외장 레코더를 통해 최대 16비트 프로레스 로우를 지원한다고 설명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외장 레코더인 닌자5를 통해서 12비트 프로레스 로우 소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장 레코더를 통한 로우 촬영은 정말 훌륭한 촬영본을 제공해주지만 그만큼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토리지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내부 녹화 포맷으로는 최대 600Mbps의 10비트 All-I 옵션을 제공합니다. MPX3는 롱지오피와 All-I 두 가지 캡처 방식을 지원하는데 이 차이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FX3는 베니스에서 사용하는 S-시네톤 컬러 프로파일을 제공합니다. S-시네톤은 뛰어난 스킨톤과 풍부한 컬러를 보여주기 때문에 후반 스케줄이 타이트할 때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니가 자랑하는 컬러 프로파일인 S-로그 또한 지원하는데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모든 촬영을 이 S-로그 3 시네 감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야 할 점은 측광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S-로그 3는 어둡게 촬영되기 때문에 노출을 조금 오버시켜서 촬영해야 합니다. 또 디스플레이에 감마 표시 지원 메뉴가 있으니 켜고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FX3의 편의성을 위한 기술은 확실히 뛰어납니다. 이미 많은 것이 갖춰진 카메라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챙기지 않고 촬영에 들어가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치만 아쉬운 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두 가지만 꼽자면 내장 ND 필터와 셔터 앵글 시스템의 부재였습니다. FX3와 같은 시네마 라인인 FX6, FX9, 베니스까지 모두 ND 필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이 소규모 촬영에 특화된 FX3에도 편의성을 위해 당연히 내장될 줄 알았습니다. 가변 ND가 잘 나오긴 하지만 렌즈 구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렌즈를 변경할 때마다 교체하며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동성이 장점인 FX3에게 내장 ND 필터가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네마 카메라인 FX3가 여전히 셔터 스피드 설정만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네마 카메라가 셔터 앵글, 즉 개각도를 기준으로 노출을 계산하기도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는 프레임 레이트가 변경되더라도 개각도를 고정해두면 세팅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네마 라인으로 나온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짚고 싶었고 다음 모델 혹은 업데이트가 된다면 꼭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아쉬움들이 있기는 하지만 FX3 그리고 소니 렌즈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FX3가 제공해주는 기술력과 편의성을 활용한 촬영본과 아웃풋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